자, 4장 유전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유전체. 이 유전체는 깰유자입니다. 이게 깰유. 유혹할 때 유자죠. 깰유자. 저는 번개전자죠. 전기할 때 전자. 전기를 깨는 물체. 전기를 유혹하는, 전기를 깨는 물체가 유전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이죠. 혹은 substance. 자, 이와 같이 이 유전체는 일반적으로 이 전련체를 나타냅니다. 평소에는 전련체인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이 전기를 깨는 도체가 되는 이와 같은 아주 재미있는 물질이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팽팽한 이와 같은 콘덴서에 두 개가 평행한 이와 같은 콘덴서 커패시터에 여기 일반적으로 진공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전 용량을 캐패시턴스의 값을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이에 두 이와 같은 도체판 사이에 진공이 아니고 이와 같은 종이 아니면 고무, 운모 이와 같은 우리가 전련체를 이 도체판 사이에 우리가 삽입을 하게 되면 정전 용량의 값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즉 전기를 이와 같이 잡아당겨서 저축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상당히 증가한 이와 같은 물질, 종이와 이 전련체, 우무와 같은 이 전련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전체는 뭐죠? 평소에는 전련체입니다. 전기를 잘 띄지 않지만 이와 같은 도체판 사이에 이와 같은 전련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하를 이와 같이 잘 저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전련체 물질 우리가 유전체라 전기를 잘 이와 같이 유도하는 이와 같은 물체 이게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전체는 이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입니다.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우리가 유전상수 입체론으로 이와 같이 표시하죠. 이걸 우리가 입체론 그리스 문자죠. 입체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매질에서 유전상수 다이일렉트릭 컨스탄트 유전율을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일반적인 어떠한 매질에서 유전상수는 진공에서의 유전상수 0이 붙은 건 진공이죠. 베큐um은 아무것도 없는 이 프리 스페이스가 됩니다. 진공에서의 유전상수 곱하기 상대적인 relative죠. 상대적인 유전상수의 값의 곱으로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진공에서의 유전상수의 값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이 값은 얼마나 되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단위가 페라데이 per 미터죠. 이걸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진공에서의 이 유전상수의 값은 이와 같이 주어진다. 그 다음 어떤 매질에서의 이 유전상수의 값은 이와 같이 주어진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유전체 내부에서 이 유전체 내부에서 전기의 세기가 얼마인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유전체 내부에서 전기의 세기는 진공에서 이 전기의 세기에 비해서 큰지 작은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유전체 내에서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이 값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콘덴서가 있을 때, 자, 두 개의 평행한 이와 같은 도체판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도체판의 면적이 A, 그 다음에 두 판 사이의 간격이 D입니다. 자, 이와 같은 콘덴서죠. 자, 여기에 우리가 전압을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 도체판 사이에 진공 상태에 있다. 그래서 입시론 0이라 합시다. 자, 이때 외부에서 가는 전압을 우리가 V0이다. 자, 이와 같이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지금 플러스 쪽에서는 플러스 이와 같은 전하가 여기 쌓이죠? 이 도체판에 쌓이게 됩니다. 전하의 양이 Q.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는 이와 같은 도체판에 마이너스 전하, 이와 같은 전자가 쌓이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쌓이는데 콘덴서는 쌓이는 전하의 양은 서로 같습니다. Q입니다. 극성만 반대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와 같이 진공에서의 두 도체판 사이의 진공입니다. 이 진공인 경우에 여기서 이 정전 용량 C0의 값은 얼마입니까? 진공에서의 이 경우는 진공에서의 정전 용량 캐패시턴스입니다. 캐패시턴스 in vacuum. 진공에서 캐패시턴스 정전 용량의 값은 우리가 알죠? 두 개의 평행판 콘덴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두 도체판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유전상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극판 도체판 면적에 이와 같이 비례하죠.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 정전 용량이 커지죠. 두 도체판 사이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진공에서의 정전 용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요. 자, 이 도체판 면적 A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압을 공급합니다. 자, 두 도체판 사이의 간격은 D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압 V를 공급하는데, 자, 지금은 이 도체판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전체를 우리가 여기 삽입하는 경우에, 유전체를 삽입하는 경우에 유전체가 갖는 상대적인 이 유전상수가 입시론 R입니다. 입시론 R이면 어떻게 돼요? 진공에서의 유전상수 곱하면 매질에서의 유전상수의 값을 알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전체, 상대적인 이 유전상수의 값이 입시론 R이라는 이와 같은 종이를 두 도체판 사이에 두었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 정전 용량 C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주어집니까? 간격에 반비례하죠?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크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진공이 아니고 지금은 뭐죠? 입시롱이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유전상수의 값이 입시롱 R이기 때문에. 자, 입시롱입니다. 물론 이 값은 어떻게 주어져요? 이 두 개의 곱수로 이와 C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똑같죠. 자, 이와 C는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D분의 입시롱이 뭐죠? 진공에서 유전상수 곱하기 상대적인 유전상수 곱하기 A죠. 자, 이거는 뭐냐면 유전체를 우리가 두 도체판 사이에 삽입했을 때 정전 용량. 이거는 자, 두 도체판 사이가 진공입니다. 진공일 때 이와 같은 정전 용량입니다. 그러면 자, 두 개의 비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공에서의 유전상수분의 자,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유전상수, 삽입했을 때 정전 용량의 비는 어떻게 돼요? 자, C제곱은 이거죠? D분의 입시분 제곱의 A. 자, 유전체가 있을 때는 정전 용량의 값은 D의 입시분 제곱 입시분 R의 A.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많이 되죠? 자, 입시분 제곱 약분, A 약분, D 약분, 남은 게 뭐죠? 입시분 R. 자, 그러면 대각선 곱하면 어떻게 돼요? 대각선 곱하면 자,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정전 용량은 자, 유전체의 이와 같은 상대적인 유전상수 곱하기 자, 진공에서의 정전 용량을 곱한 값이 되죠. 결국은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입시분 R을 갖는 유전체는 두 도체판 사이에 삽입하면 어떻게 해요? 진공에서의 정전 용량보다 이만큼 이 상대적인 유전상수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전 용량을 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유전체를 두 도체판 사이에 삽입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똑같은 전압을 공급하게 되면 자, 이 도체판에 쌓이는 전하의 양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양의 이와 같은 전하의 양을 공급하게 되면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Q는 뭐가 되죠? Q는 자, 여기서 Q는 자, 진공에서 Q는 어떻게 돼요? Q 이걸 C0 V0죠. 자, Q 이퀄 CB죠. 우리가 전압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에 도체판에 쌓이는 전하의 양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전체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전하의 양을 우리가 같게 한다고 했습니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정 CV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이죠. 자, 두 도체판에 쌓이는 전하의 양을 우리가 같게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의 전압 V는 어떻게 돼요?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의 전압 V는 C분의 C0의 V0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자, C는 뭐죠? C0 곱하기 입시롱 R이죠. 입시롱 R 곱하기 C0. 자, 이거는 똑같이 적으면 C0의 V0. 자, 그럼 이 약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입시롱 R분의 V0. 자, 이거는 뭐죠? 자, 이것도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유전체를 삽입하면 전압은 어떻게 돼요? 삽입하지 않았을 때 진공일 때의 전압 에 비해서 입시롱 R배만큼 작은 거죠. 자, 우리가 유전체를 삽입하면 정전 용량은 자, 이 유전체의 유전상수만큼 상대적인 유전상수만큼 C 값은 정전 용량은 증가하는데 전압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감소하죠. 감소하는 우리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식에서 말이죠.
자, 여기에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쓰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자, C0, V0는 뭐죠? C0, V0는 CV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죠? 여기에 전압을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쌓이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발생합니까? 전개가 발생하죠. 전개가 발생합니다. 이 전개와 어떻게 돼요? 자, 진공인 경우에 이 전개 입시로 0이라 하면 이 전개 곱하기 두 도체판 사이의 간격을 곱하면 뭐가 돼요? 전위가 되죠. 진공에서 전압은 진공에서의 전개, 발생한 전개 곱하기 두 도체판 사이의 간격이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역시 여기 플러스 전하가 발생하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발생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발생하죠? 전개가 발생하죠. 자,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전개를 우리가 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위는 전개 곱하기 두 도체판 사이의 간격이죠. 자, 이 두 식을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대입을 하면 C0, V0가 뭐냐면 이거죠. E0, D, C. 자, 여기서 C는 뭐죠? C는 어떻게 돼요? 유전체가 삽입되었을 때 정전 용량은 자, 이거죠. 입시롱 R, C0, C0, 입시롱 R. 자, 그 다음에 자, V는 뭐죠? ED죠. ED. 자,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되면 약분이 되죠? C0. 자, 그 다음에 D가 약분됩니다. 자, 그러면 E는 뭐죠? 유전체가 존재할 때, 두 도체판 사이에 유전체가 존재할 때의 전개는 어떻게 돼요? 입시롱 R분의 E0가 되죠. 자, 요 식을 또 도출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세 가지 식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도체판 사이에 자, 이와 같은 유전체를 우리가 삽입을 하면 유전체를 우리가 두 도체판 사이에 삽입을 하면 정전 용량은 자, 유전체가 갖고 있는 이 상대적인 유전 상수만큼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어떻게 돼요? 전압은 감소, 전개도 감소. 전압과 전개는 이 유전 상수만큼 감소를 하는데 비해서 정전 용량은 어떻게 돼요? 유전 상수만큼 증가한다.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한 다음에 자, 그러면 유전체의 이 분국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전체의 분국 현상. 자, 유전체의 분국 현상. 우리가 분국 그러면 극이 갈라진다는 거죠. 분리된다. 극이 분리된다는 거죠. 폴러라이제이션. 자, 우리가 이 유전체의 분국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와 같은 자 콘덴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여기 도체판에는 자 플러스의 표면 전하 밀도입니다. surface charge density. surface charge density. 표면 전하 밀도.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면적을 미터로 잡으면 미터의 제곱, 면적당 전하의 양이죠. 전하의 양.
쿨럼이죠. 단위가 이와 같이 주어지죠. 면적단 쿨럼. 자, 여기는 저 플러스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는 같은 양의 크기를 갖고 여기는 전극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이너스 표면 전화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게 콘덴서죠. 콘덴서. 전화 양은 같지만은 극성은 서로 반대가 되는 이와 같은 콘덴서에, 자, 이와 같은 콘덴서 사이에, 자, 우리가 유전체를 우리가 이 사이에 두는 경우에, 삽입하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자, 여기에, 자, 유전체. 자, 여기 유전체를 넘어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유전체는 절연체라고 있죠. 정기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이 절연체인데, 이 두 이와 같은 도체판 사이에 이 유전체를 우리가 삽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자, 이 유전체 내에는 사실 이 절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절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전기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죠. 되지만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전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여기에 플러스 전하와 그 플러스의 어떤 원자핵 내에 있는 양성자와 이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은 경우 맞습니까? 자, 플러스가 5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가 5개. 자, 이와 같이 쌍을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전하와 이 음전하의 수가 같아도 서로 정기적인 현상을 나타내지 않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가 없다는 걸 단순하게 완전히 양전하와 이 음전하가 없다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양전하와 음전하의 개수가 똑같이 존재한다. 뭐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물론 어떻게 돼요? 자, 이와 같은 유전체를 이 도체판 사이에 두면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와 같이 쌍을 형성하는 걸 우리가 전기 쌍극자라 했죠. Electric dipole. 다이폴. 다이는 두 개죠. 극성을 두 개. 형성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와 같이 쌍을 이와 같이 형성해서 제멋대로 이와 같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이와 같은 콘덴서 사이에 두면, 자, 이 콘덴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발생합니까? 자, 플러스, 자, 이 유전체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제멋대로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아주 랜덤하게 이와 같이 배열되어 있는데 정기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이와 같은 유전체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콘덴서 사이에, 자, 이와 같이 삽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자,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콘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발생합니까? 전기가 이와 같이 발생하죠. 전기가 이와 같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제멋대로 이와 같이 쌍극자가 위치하고 있던, 제멋대로 아주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던 이와 같은 쌍극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정렬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전개의 방향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전개의 방향에, 자, 플러스가 가운데는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와 같이 전개의 방향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배열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자, 마이너스 전자는 이와 같이, 자, 전개의 방향과 반대쪽에, 자, 플러스는 전개의 방향과 같은 쪽에, 자, 여기 또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자,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요 같은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와 같은 전기 쌍극자가 이 배열하게 되겠습니다. 전기연체 내에 있는 이와 같은 제멋대로 존재하는 이와 같은 전기 쌍극자가 이 콘덴서 플러스 전하에서부터 마이너스 전하로 이와 같이 형성되는 이 전개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뭐가 전자가 이와 같이 배열하고 이 플러스 이 양성자는 이 전개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와 같이 배열합니다. 즉 이와 같이 배열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가운데 있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중성을 형성합니다.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기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중성을 형성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같이.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와 같이 돼서 결국은 이 가운데 있는 건 다 어떻게 돼요? 정기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중성이기 때문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 이와 같은 유전체에서 자 이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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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마이너스 이 도색한 근처에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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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새로운 이와 같은 유형체 내에서 전하가 이와 같이 유도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도된 이와 같은 전하를 우리가 분국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국전하. 지금 완전히 이와 같이 분리돼서 이 플러스 도색한 근처에는 마이너스 전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도색한 근처에는 플러스 전하가 이와 같이 완전히 분리돼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분국작용이라 하는데 분국작용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발생한 전하, 이걸 우리가 분국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는 정기적인 중성입니다. 자, 해서 이걸 우리가 induced 유도되었다. induced polarized electric charge에서 이걸 우리가 자 시그마 i라고 합니다. 시그마 i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의 시그마 i. 이와 같이 새로운 전하가 이와 같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발생해요? 이 내부에서 유전체 내부에서 자 이와 같은 유도된 이 새로운 이와 같은 전개가 이와 같이 발생하게 되죠. 전개가 발생합니다. 즉 이 유전체 외부에서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도체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이와 같은 전개가 작용하는 거죠. 전개, 이 전개를 우리가 E0이라 합시다. 자, E0이라 하면 유전체가 갖는 전개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이 외부 도체판에서 가해주는 이와 같은 외부 전개에다가 이 전개에 의해서 발생한 유도된 이 분국전하에 의한 이 전개의 세기를 빼줘야만 어떻게 돼요? 이 유전체가 갖는 전개의 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전체가 갖는 유전체의 전개의 세기는 이게 어떻게 되냐? 전개의 세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외부에서 가는 도체판이 가는 전개의 세계에서 자 크기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자 크기만 이야기하면 자 어떻게 돼요? 유전체가 갖는 이 전개의 세계는 자 이걸 크기를 이와 같이 표시하면 자 이와 같은 도체판에서 가해주는 이 전개의 세기, 즉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개의 세기 빼기 어떻게 돼요?
이 외부 전기 세계에 의해서 발생한 이와 같은 궁극 전하가 발생한 이 전기의 세계, 유도된 전기의 세계를 우리가 빼주면 안 되죠. 빼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전체의 전기의 세계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와 같은 도체판에 있는 도체판에서의 즉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 전기의 세계를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도체판에서 자, 발생하는 이 전기의 세계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해야죠. 자, 이와 같은 가우스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가우스의 법칙을 항상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우스의 서피스, 표면을 우리가 잡고를 내야 됩니다. 자, 여기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가우스의 법칙 어떻게 돼요? 인티그럴 E다 ds는 입시롱 제로에 뭐죠? 전하 Q죠. Q. 전하 Q인데, 자, 여기서 전하는 어떻게 돼요? 표면 전하 밀도죠. 플러스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표면 전하 밀도는 면적당 어떻게 돼요? 총전하죠. 면적당 총전하. Q는 뭐죠? 시그마 A죠. 그래서 입시롱 제로의 시그마 A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전기의 세기, 자, 일정하니까 2가 나가면 인테그럴 ds. 이게 입시롱 제로의 시그마 A죠. 자, 그러면 이 면적은 얼마가 돼요? 이 면적은 다 어떻게 돼요? 도세판이 갖는 면적은 A라고 했으니까 A. 이 A는 이거죠. 자, A 약분하면 E는 뭐죠? 입시롱 제로의 시그마. 자, 이거는 뭐냐면 외부에서 가는 전기의 세기죠. 외부에서 가는. 자, 이걸 입시롱 제로 하면. 자,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유전체에서 전기의 세기는 자, 뭐냐면 입시롱 제로의 시그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궁극 전하에 의한 전기의 세기.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하면 입시롱 제로의 시그마 i죠, 이제. 자, 여기 우리가 시그마 i 했으니까. 자,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입시롱 제로의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i죠. 이게 유전체가 갖는 전기의 세기입니다. 전기의 세기의 크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어지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궁극 전하의 밀도, 자, 이 궁극 전하의 밀도죠, 이게 시그마 i. 이 궁극 전하의 밀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궁극 전하의 밀도, 단위 면적당 전하. 궁극 전하의 밀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극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폴러라이제이션. 그래서 P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합니다. P라고 우리가 보통 궁극 전하의 밀도, 단위 면적당 궁극 전하의 개수죠. 이걸 우리가 궁극의 세기 P라고 보통 표시를 하니까 이걸 P로 쓰면 어떻게 돼요? 입시롱 제로의 시그마 마이너스 P, 대문자 P로 이와 같이 우리가 써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P 대각선 곱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마이너스 P는 입시롱 제로 2죠? 자, 그러면 폴라이제이션 궁극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이걸 1로 이항하고 이걸 이항하면 시그마 마이너스 입시롱 제로의 2죠. 궁극의 세기, 궁극 전하의 밀도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지는데 또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 하면, 자,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가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자, 전기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전기의 세기는
입sil론 R분의 입sil론 2죠. 유전체가 없는 진공계에서의 전개색이 나누기 유전체가 갖고 있는 이 유전상수를 우리가 나누어 주면 되죠. 자,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 대신에 자, 수식이 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P는 어떻게 돼요? P는 자, 다시 한번 적으면 시그마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의 2이다. 자, 이 2는 뭐죠? 2는 뭐였어요? 유전체의 전개죠. 이 유전체의 자, 전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식을 우리가 자,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돼? 2는 유전체의 전개는 유전체의 유전상수분의 진공계에서의 전개의 색이죠. 자, 이 두 식은 우리가 가지고 좀 쓰는데, 자, 여기서 대입하면 어떻게 돼? 대입하면 폴라리제이션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에 입실론 제로입니다. 자, 여기서 식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같은 식도 요거 대입하면 되고, 요걸 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입실론 R분의 자, 진공에서의 전개의 세계는 아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공에서 전개의 세계는 여기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분모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의 시그마죠. 자, 요 값을 우리가 자, 여기에 대입을 해보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의 시그마. 자, 이와 같이 되면 약분되죠? 시그마 마이너스 입실론 R분의 시그마. 공통이 뭐죠? 시그마 하면 1 마이너스 입실론 R분의 1. 맞습니까? 시그마가 나갔으니까 1 마이너스 입실론 R분의 1. 자, 이것도 뭐가 돼요? 폴러라이제이션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대신에 또 뭘 대입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식을 우리가 조합하면 많은 식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시그마 여기서 자, 시그마는 뭐죠? 대각선 곱하면 뭐죠? 시그마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의 2죠. 전개색이. 자, 이 값을 또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폴라리제이션은 1 마이너스 입실론 R분의 1에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의 2 해서 자, 앞에 식은 두 개 같이 가고 마이너스 이건 약분되면 입실론 제로에 2. 자, 여기서 공통이 입실론 제로죠. 자, 폴라라이제이션 또 이와 같은 식으로 씁니다. 자, P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식도 있고, 자, 이 식도 있고, 그 다음 이 식도 있고, 자, 이 식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변형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죠? 정성 밀도 D는 뭐죠? 입실론의 2죠. 정성 밀도는 입실론의 2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입실론은 매질에서 입실론은 진공에서의 유전상수 곱하기 3대제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2는 뭐가 돼? 2는 자, 2 안 하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분의 D죠. 이걸 여기 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을 하면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 마이너스 1에 입실론 제로에 대입합니다. D 하면 어떻게 약분되고 입실론 R 마이너스 1에 P가 되죠. P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또 D죠. D.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식을 또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식은 이 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